사상 초유라는 말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전무후무. 예. 특히 부모님들은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아이들 갓난쟁이 시절에 이렇게 품고 계실 때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가정에서 같이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학부모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혹시 가정과 과목은 공통점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는데요. 한 이제 어머님은 집에 가서 큰딸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정과 과목은 굶기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감독관이 있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구속된다. 그리고 들어가면 잘 못 나온다.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분은요, 가족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결과 가정과 과목은 매우 유사하다. 이런 결론을 얘기했는데요. 잠깐 보면 첫 번째 마음대로 시리즈. 먹을 수, 입을 수, 잘 수, 볼 수, 생각할 수, 나갈 수, 읽을 수, 공부할 수 없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반항하면 죽는다. 표현이 좀 거치네요. 세 번째 규칙을 어기면 응분의 대가가 있고 네 번째는 복역 기간이 있다. 만 18세 청소년 연령인 것 같습니다. 평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를 양산할 수 있다. 장기 복용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가정과 과목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진지해졌는데 이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내가 이런 과연 감옥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 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과 오래 같이 가정에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감옥일까 가정일까 이런 잠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아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과 오래 함께 가정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 번쯤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가족끼리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뭘까요? 부모님은 화를 내고요. 아이는 위축되거나 반항하는 이런 흔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혹시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EBS 특집 다큐 중에서요.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공부 못하는 우수한 아이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의 유일한 다큐로 보이는데요. 5부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번 기회에 천천히 같이 보시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쭉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보고 느끼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특히 부모님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지. 맞아. 우리 아이도 공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아. 바로 두 번째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안 했겠구나. 이런 이제 좀 아이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 사실 아이 공부에 신경을 썼는데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공부를 방해하지 않고 도움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고요. 또 아이들 공부를 둘러싼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이 또 시작될 겁니다. 지금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공감대를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 그래 맞아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안정감이거든요. 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 상태를 이제 종합해 보면 뭔가 내가 고립돼 있다, 단절돼 있다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서로 우리 가족은 또 우리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정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매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책인데요. 핀란드 부모혁명에 소개한 핀란드에서 개발한 매우 창의적이지만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대화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야기 대화법인데 받아 적고 읽어주고 고쳐준다. 아주 간단한데요. 받아 적는다. 상대방 얘기를 받아 적는 과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받아 적죠. 그럼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신중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받아 적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꼼꼼하게 받아 적으면서 상대방 얘기를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받아 적은 사람이 그걸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그걸 들어보면서 그거는 내가 원래 얘기했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주는 과정을 거치는 아주 간단한 대화법인데요. 이번에 한번 꼭 시간이 날 때마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핵가족으로 함께 사는 우리나라의 가족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쁘겠죠, 또. 지금은 물론 함께 모여 있음으로 해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또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저는 가족의 구급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위기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 이야기 대화법을 연습하면서 우리 가족은 언제든지 모이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부모님의 SNS 글을 잠깐 갖고 왔습니다. 좀 볼까요? 부모 역할 잘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자주 느껴야 될까요? 라는 저의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것이 결국엔 아이들과 편안한 관계와 소통을 지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제가 요즘 의식적으로라도 되뇌이는 감정은 공감입니다. 처음엔 이 짧은 두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을 옮겨지기까지 너무 힘이 들고 때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처럼 연습, 아이 마음의 빙의하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요즘은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아이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아이는 저에게 부드러운 말과 눈빛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고 이게 선순환이 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날 행복하게 하는 아이의 그런 반응이 다시 보고 싶어서 공감의 몸짓을 하게 되고 아이와의 소통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지내다 보면 또 다른 한 고비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일단 이 토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음이 있기에 불안이 좀 줄어든 듯 합니다. 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마음을 읽게 되고 부모가 먼저 그런 공감이 된 부모에게 절대 아이들은요 반항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저에게 부드러운 눈빛과 말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에서 만족감이 있고요. 불안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를 믿고 자신을 믿고 가족의 힘을 믿는 그런 신뢰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나라도 여러분 가족도 잘 견뎌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정말로 우리는 살아있는 한 가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준비해봤습니다.